처음에 워낙 했습니다. 빨리 해제돼서 준비를 참 엉성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준비를 엉성하게 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우연과 행운과 그리고 이런 숨어있는 공로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1분 단위로 계속 찍으면서 달려갔다고 해요.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재방인지 생방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마음이 급해서. 예. 그래서 본능적으로 야 국회가 사고가 터졌겠구나. 그래서 막 달리기 시작했죠. 보고 형이 이타는 뉴스를 누가 전해주자마자 그냥 국회로 달리기 시작하셨어요? 네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광주 그 민주화운동 그 5호를 그렇게 겪었잖아요. 아. 본능적으로 이제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또 국회에 아마 계엄군과 큰 싸움이 벌어졌겠구나. 내가 좀 늦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죽어라고 달려갔죠. 그러니까 제가 통과한 시점이 44분에서 45분이었고요. 예. 경찰이 차단벽을 설치한 것이 47분이더라고요. 야. 네, 이제 본관 정문까지 올라가서야 예. 아직까지 사람이 전혀 도착하지 않았고 계엄군도 도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그래서 그 정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경비 보시는 분들을 깨웠죠. 멀리선가 달려 나오시더라고요. 처음 도착하셨기 때문에 국회를 깨우셨구나. 네네. 이거요. 네. 그래서 김민기 사무총장한테 전화하셨다는 거죠. 네네네네. 국회문을 빨리 열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해외에 가신 분들 제외하고 전원이 도착했더라고요. 네네네. 그 정말 그 빛의 속도로 달려왔어요. 국회 사무처 김민기 사무총장 이분이 삼선하셨는데 특공여당 중대장 출신이에요. 계엄군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착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고 문 밖에서 막을 건지 문 안에서 막을 건지를 결정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착검을 했다는 거는 공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 안쪽을 걸어 잠그고 문 안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늦게 도착하는 의원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아야 하느냐 아니면 문 앞에서 그러면 그때그때 도착한 국회의원들은 들여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착금 여부를 보고 문 앞에서 막아라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헬기가 내리자마자 발전기부터 막아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무처 직원을 보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어디인지 박맹일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국회의장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장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의사당 전체에 불을 켰다고 해요.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에 하나가 그날 표결했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작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날. 근데 일단, 20 공로자가 있어요. 네, 일단 그 국회 본회의장의 전자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광복 이사가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왔고 한 시민의 도움으로 담을 넘은 다음에 본청으로 와서 국회의원들 들어오듯이 들어온 거야, 이분도. 네, 예. 담 넘고 본회의장 서버 전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의 전광판, 국회의원들 앞에 있는 300여 대의 단말기, 그리고 국회의장석의 PC까지 모든 전자장비의 전원을 켰고요. 그리고 국회 사무처의 디지털 정책 담당관실의 김영혜 주무관이 이 이광복 이사와 함께 본회의장 3층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라는 안건을 입력해서 전광판에 보이게 했고요. 그리고 국회방송 제작하는 뉴미디어 영상과의 황유익 계장은 그 야근 중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 소집하고 본회의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밖에서 직원들이 들어오다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기사인 의사국의 의전 기록과 김영진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군이 야간 투시경
들고 국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정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걸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지켜보지 못할 텐데 남는 건 우리의 기록뿐이다라는 사명감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이재명 라이브를 꼽고 싶어요.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 대목을 여전히 조명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누가 뭐래도 이 라이브 보고 달려온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온 시민들이 이 해제를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거든요. 그 방송을 듣지 않고 달려온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라이브를 듣고 달려온 겁니다. 모여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모였다. 근데 보니까 회사에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온 출입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좀 기자들도 사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기자들 중에 의원들 월담을 도와왔던 사람들도 있고, 사진 영상 남기고 기사를 쓴 기자들,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별도로 기록되거나 언급되지 않죠. 고 주진우 기자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맞아요. 방송하고 유튜브들이 진짜 용감하게 그날 싸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 김영환 의원하고요, 김우영 의원이 그 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김영환 의원이 그 저 김영환 의원이 영상에 그러니까 본인이 넘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넘어가서 그 문 이제 위에서 올라가서 의원들이 올라오는 거를 끌어당겨서 안으로 네. 들어오게끔 하는 다른 작업을 한 게 의원들. 김영환 의원이. 그래서 네. 그 김영환 의원이 상당한 의원들을 네, 저 끌어올렸어요.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예. 어떻게 네, 경찰을 통로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압하고 그다음에 그게 본청 안에서도 보좌진 출신 역할을 많이 했구나. 바리케이트 의원이 치고 됐어요. 네. 그다음에 방어과 직원들도 이번에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경호관들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방어원들이 동선을 확보해주고 아니 방어원들도 국회 편이었죠. 그럼 이번에 완벽하게 이번에는 완전히 완벽하게 예. 저 때는 이미 꽉 찼어요. 경찰이고 시민이고 꼼짝도 못할 정도가 됐는데 계속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하고 계셨더라고요. 김영원 의원님이. 근데 예. 왜 본회의장으로 안 가고 저 앞으로 뛰어나가셨죠? 문 앞으로. 그러니까 제 걱정은 이거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다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조금 체득한 게 있잖아요. 장갑차가 들어오나? 공수부대가 들어오나? 광주 때처럼. 네, 그래서 정문을 일단 확인하러 이제 나간 거죠. 네, 내가 정문을 지켜야 되겠다. 11시 46분경입니다. 맞습니다. 저 때 헬기가 옵니다. 그 어느 보좌관은 헬기가 국회 운동장 내릴 때 못 내리게 하려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보좌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해제 결의안은 하나의 가정이었고 예. 해제 결의안에도 윤석열 성격에 계속 한다고. 할 거라고 봤어요. 예. 그런 그런데 시도 흔적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조금 있다가 특전사 요원이 그 국회 본회의장 건물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수를. 네.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박정훈 특전사는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예. 철수시켰다는 거잖아요. 그 시민들이 저격도 없었으면 다 끝났어요 사실. 맞아요. 그럼요. 네. 끝난 거. 뭐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현장에 도착한 테러 훈련에 특화된 그 특수 군인들이 시민들을 보고 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나는 시민들을 제압하라고 훈련받은 게 아닌데 네. 시민들이 소리치고 몸으로 부딪히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네. 12월 6일 날 그때까지도 2차 계엄 위험이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네. 그래서 아예 국회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6일 날 김병주, 박선원 두 의원이 약속도 없이 특전사 수방사를 찾아갑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말을 받아내죠. 2차 계엄 더 이상 안 한다. 수방사도 찾아가죠. 이 방송으로 2차 계엄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지난 12월 3일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재명의 라이브, 달려온 시민들, 단결된 의원들, 지체된 계엄군, 주저한 병사들, 날짜, 날씨, 시각, 요일,
그에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겹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을까? 이번엔 과거가 현재를 도왔다면 우리의 현재가 과거가 될 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겨야 할까?